최원우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났다. 영인대군의 죽음 뒤에 숨은 배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무기가 정말 이렇게나 약한 존재였던 걸까요? 숙이라는 사나운 존재가 나타나 강철리와 여리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회 예고편에서는 강철리와 여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위기의 순간을 가까스로 넘긴 듯합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 이 절체절명의 순간 예상치 못한 존재가 나타나 그들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수기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을 추려보았습니다. 후보는 단 3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무기의 동생 비비입니다. 6회부터 등장해 최근 강철리 주변을 맴돌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상급 이무기인 강철리가 하급 귀신 따위에게 당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뒤늦게 나서서 형을 돕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후보는 가섭 스님입니다. 팔척귀와 맞서 싸우던 여리를 돕기 위해 도성으로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의외의 인물, 아니 인간이 아닌 귀신 오기미일 수도 있습니다. 강철리와 여리가 공격당한 장소는 강가, 즉 수살귀 오기미가 나타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오기미는 물이 있는 곳이라면 장독 안에서도 출몰할 수 있는 강력한 귀신이죠. 비록 행색은 초라하지만 막대한 힘을 가진 수기와 맞서 싸운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깨끗한 우물에 사는 오기미가 더러운 수기와 격돌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오기미가 수기를 압도하며 물속에서 펼쳐지는 대결은 이 드라마의 백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회의 엔딩은 불쾌감과 섬뜩함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토쟁이 수기가 여리의 얼굴에 검은 액체를 뿜어냈고 석유처럼 끈적하고 시커먼 그 액체는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질끈 감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탑급 이무기인 강철리가 하급 귀신인 수기에게 제압당했다는 점입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강철리는 야광주를 지나치게 소진하며 점점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정말 이무기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두 사람 모두 혼란 속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고편에서는 분노에 찬 이정이 중궁전 나인들을 모아놓고 바른 대로 고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고 윽박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중전의 처소에서 발견된 해괴한 물건이 태아를 해치는 물건임이 밝혀지자 왕이 직접 대비를 찾아가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나인들 중 누군가가 비밀을 털어놓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연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다음 회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 장면에서 이정이 대비를 찾아가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비 앞에 놓인 놀이개입니다. 중전의 회임 사실을 캐내러 온 대비전 상궁이 중궁전 나인에게 건넨 것도 바로 놀이개였죠. 이정은 나인들의 처소를 샅샅이 뒤져 이러한 놀이개를 모두 찾아낸 뒤 대비에게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비는 왕실의 최고 어른답게 특유의 뻔뻔함으로 무장하고 오히려 이정에게 정확한 증거를 가져오라 며 윽박지르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그녀의 노련한 대응이 이정과의 대립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궁궐 안에서 이정과 함께 어딘가로 향하던 여리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몸이 무겁다 며 비틀거리던 그녀는 결국 의식을 잃고 맙니다. 내관들은 황급히 여리를 내의원으로 옮기지만 이 장면은 6회에서 수기에게 검은 액체를 맞은 여파가 뒤늦게 드러난 결과로 보입니다. 같은 시각 중전 역시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는 이전의 말과 함께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나지 못하는 중전의 모습이 화면에 잡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전이 여리보다 먼저 수기의 공격을 받았고 그녀의 증상이 여리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기가 뿜어내는 검은 액체는 단순한 물리적 공격이 아닙니다. 이 액체에 노출되면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정신이 피폐해지고 몸이 점차 약해지다가 결국 중전처럼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섬뜩한 과정은 수기의 저주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파괴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 수기는 어디서 비롯된 존재일까요? 항아리 속 더러운 물에 잠겨있던 해골, 그리고 여리에게 검은 액체를 토해내던 수기의 모습은 물리적 위협을 넘어 정신적 오염과도 같은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검은 물질은 살을 상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귀궁의 세계관에서 살을 품은 귀신은 일반 원귀보다 훨씬 치명적이며 악의와 저주의 결정체로 여겨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무기의 힘을 지닌 강천리가 이 수귀에게 제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천리는 인간의 몸에 빙의하면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열의를 지키려는 존재로서의 한계를 상징하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한때 최상급 이무기였던 그가 하급 귀신에게 휘둘리는 모습은 이 드라마의 비극적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킵니다. 과연 강천리와 열의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귀의 기원은 무엇이며 이 저주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다음 회에서 펼쳐질 반전이 기대됩니다. 결국 강천리는 수귀에게 물린 뒤 완전히 힘을 잃고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수귀가 뿜어낸 검은 액체는 모든 생명체를 오염시키는 치명적인 존재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열이마저 수귀에게 붙잡혀 얼굴 전체가 끈적한 검은 물질로 뒤덮이는 장면은 시각적 공포를 넘어 그녀의 영혼마저 잠식당하는 듯한 섬뜩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를 뚫고 나타난 존재는 바로 수살귀 오기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강가, 즉 물속에서 최상급 힘을 발휘하는 오기미의 영역입니다. 최근 궁궐 안에서 수귀의 출몰을 예의주시하던 오기미는 강천리와 열의를 공격하는 수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급 이무기인 강천리가 곁에 있으니 별다른 걱정이 없던 상황이었지만 의외로 수귀에게 제압당하는 강천리의 모습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오기미가 나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기미는 수귀가 열의를 해치려는 순간 맹렬히 공격을 퍼부으며 두 사람을 구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수살귀지만 열의의 진심의 마음을 열고 친구처럼 지내게 된 오기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몰라보게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열의를 구하며 귀신과 인간 사이의 유대를 선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같은 계열의 귀신인 수귀와 수살귀가 격돌하는 구도는 극도로 흥미롭습니다. 오기미는 자신처럼 억울하게 죽은 혼령들을 위로하려는 열의의 진심에 감동받아 수귀를 몰아내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강천리는 오기미의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과 귀신이 손을 잡는다면 팔척귀를 봉인할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의 암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수귀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고 더 강렬한 분노를 품고 다시 돌아올 조짐을 보입니다. 한편 도성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중전의 침소에서 부적과 해골이 발견되며 이는 태중의 아이를 노린 저주임이 드러납니다. 이정은 중궁전 나인들을 모아놓고 진범을 색출하던 중 한 나인이 고개를 떨구며 데비전에서 누군가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놀이개가 오갔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집니다. 이는 누군가 중전을 해치려 했으며 모든 의심의 화살이 데비를 향하게 만듭니다. 이정은 놀이개를 손에 들고 데비를 추궁하지만 데비는 강하게 반발하며 진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점차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데비가 중전을 해치려 했으며 그 배후에 팔척귀나 다른 강령술이 얽혀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놀이개의 출처, 중전의 약 그리고 데비의 태도가 모두 맞물리며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왕실 내부의 치밀한 권력 다툼과 귀신의 저주가 뒤엉키며 도성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과연 이 저주의 근원은 무엇이며 강천리와 열의는 수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데비의 숨겨진 음모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회에서 펼쳐질 충격적인 반전이 기대됩니다. 수귀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던 열의는 깨어난 뒤 중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궁으로 돌아갑니다. 강천리는 그녀를 만류하지만 열의의 강인한 성격을 고려할 때 그녀는 이미 수귀의 저주를 몸소 겪었기에 오히려 자신이 미끼가 될 수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아를 노린 저주에 강한 분노를 느낀 열의는 단단한 각오로 궁궐에 임합니다. 중전의 증상을 미리 전해 들은 열의는 수귀가 자신에게도 나타나 악몽을 선사할 것이라 예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수귀의 정체와 약점을 파악할 기회로 삼습니다. 이정은 열의를 다시 맞이하며 수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열의는 중전이 겪은 고통과 같은 증상을 자신도 겪을 것이라며 과거 팔척귀와 맞섰을 때처럼 미리 이정에게 대처 방안을 알려줄 것입니다. 중전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열의의 정보는 점점 더 절실한 단서가 됩니다.